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의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손자병법의 본문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이야기하기를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전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번 망한 국가는 다시 재건할 수 없고 한 번 죽은 목숨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한때에 노여움으로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장수는 한때 분노로 전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항상 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중국의 주석, 지금은 시진핑 주석입니다만 그 당시의 주석은 시진핑 주석 앞에 호진타오 주석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제 조지 부시 제34대 대통령이었는데, 즉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을 때죠. 그때 국빈으로 방문을 하면서 가져간 선물이 신문에 보니까 책을 두 권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바로 손자병법이더라. 한 권은 한문으로 된 원역본이고 한 권은 영어로 번역된 영역본입니다. 왜 그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이 부시 대통령에게 그 많은 선물 중에서도 손자병법을 가져갔을까? 저는 그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답은 역시 손자병법 안에 있다 라고 제 짐작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요, 미국은 소위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지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빈 라덴을 잡겠다고 무려 미군 13만 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미국은 거기뿐만 아니고 남미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물론 우리나라도 와 있습니다만 세계 분쟁 지역 곳곳에 세계 경찰이라는 명분 아래 미군이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중국이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호전적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의 역사가 한 5,000년 됩니다. 우리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지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중국은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과 또는 국내 정권들의 무능과 부패, 이로 말미해서 많은 반란과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전쟁의 피해라든지 전쟁의 참혹상에 대해서 아마 역사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현대사에 와서는 절대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내분이라든지 직접적인 국경 문제라든지 이것 외에는 멀리 중국군이 파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예외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중공군의 참여, 이것은 외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은 가급적이면은 분쟁 지역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중국군을 파견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은 아마 그 당시에 호진타오 주석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 손장국을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미국의 세계관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은연중에 전달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손자병법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이 꼭 필요하다면 전쟁을 하더라도 뭡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즉 부전이승이죠. 그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즉 서로가 사는 방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상생의 논리입니다. 즉 윈윈 전략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서로가 상처뿐인 영광이죠. 설사 상대방이 망한들 그게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게 바로 손자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자병법이 많은 찬사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밑에 깔린 사상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전이승을 하기 위해서 비위부전, 나라가 위태롭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하지 마라. 국가가 위태롭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해서 안 된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비덕불용, 덕이 안 되는 일에 절대 우리 군대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덕이 안 되는 일에, 우리나라에 덕이 안 되는 일에 군대를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아마 중국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아마 얻은 체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리부동이 있습니다. 비리부동,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움직이지 마라. 이익이 안 되는 일에 절대 움직이지 마라. 모든 것은 자기 국가 중심입니다. 자기들 국가에 이익이 안 되든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묻는다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유대상인이다, 그리고 중국 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화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칙, 비위부전, 비덕불용, 비리부동, 이런 자세야말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의 하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더불어 가라, 그런 말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폭도 너무 크고 우리가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다가 보면 무슨 일을 또 당할지를 모릅니다.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같이 간다면은 설사 넘어져도 옆에서 누가 잡아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더불어 가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의 현황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현재 한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고 있고, 또 30만 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모색해 봤던가,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같이 단결하고 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왔던가, 우리가 한번 자문할 필요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손자병법에서 보면요, 손자병법을 지은 손문은 옛날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라라면 지금 이야기하면 중국의 북방적 산동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제나라는 그 당시에 전국시대의 강대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태어나서 가문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출세를 하지 않고 이분은 저 남쪽, 즉 오나라로 가는 거죠. 오나라라면 지금 중국으로 보면은 상해 옆에 소주, 그 검 일대가 됩니다. 그때만 해도 오나라는 조그마한 소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함녀였는데요, 이 손자는 이 함녀왕과 더불어서 손자병법을 잘 활용해서 오나라를 전국 5패 중에 하나, 가장 강대국 중에 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은 바로 손자병법 안에 있다. 감히 손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해진 현실에서 보면요, 우리 개개의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합한다면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해 집단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계 산업이다. 또는 너무 힘들다. 어떤 분은 또 심지어 곧 없어질 직업이다. 별소리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적은 힘이나마 합쳐 나가서 우리가 해결한다면 저는 감히 못할 일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손자병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리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